박 대통령 중국 방문과 비교되는 문재인, 푸대접받은 문재인, 이게 국빈 방문 맞나?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다지면서 중국에게 할 말을 다 했던 박 대통령과 달리 미국보다 중국이라며 친중 노선을 걸으며 중국에게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오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해 중국 국빈 방문을 하던 박 대통령과 문재인의 모습은 사뭇 달랐는데요. 이례적으로 환대를 받았던 박 대통령과 달리 아주 초라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 문재인, 이게 과연 국빈 방문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은 당초 4박 5일 일정을 준비했으나 냉담한 중국 측의 반응으로 3박 4일로 단축되었다는데요. 이번 문재인의 방중 일정은 중국 방문 이틀째인 14일 시진핑 주최의 국빈 만찬만 가질 뿐 15일 리커창 총리와 오찬 없는 늦은 오후 회담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외교부 자료를 봐도 역대 정권 모두 공동성명서 발표 정도는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상 간 공동성명서 발표마저 없다고 하네요. 문재인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조선족 출신인 중국의 외교부 부장인 조리가 공항에 영접을 나왔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했고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장 차관급 인사가 영접을 했던 것만 봐도 얼마나 문재인을 하찮게 여기는지 알 수 있지요. 더욱 가관은 이런 중국의 문재인 푸대접이 사드 문제를 덜 먹이며 박 대통령 탓이라고 개소리 늘어놓는데요. 애시당초 국가안보 문제를 박 대통령과 대항할 요령으로 중국과 협의한다며 긁어부스럼 만든 세력들이 할 소리는 아닌 거지요. 애시당초 자국안보 문제를 갖고서 중국과 이해를 구하는 협의 따위를 한다며 연신 중국 방문 질처하다가 오히려 중국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북괴가 기습 핵실험을 하자 사드 추가 배치 도입한다며 뒤늦게 뒷북 올린 좌파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국빈 방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여서 최현묵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문 대통령 이미 두 차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런데 일정이 어떻게 짜여졌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예. 첫날은 현지 교민 간담회와 경제 행사가 전부입니다. 정작 국빈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난징 대학살 80주기 추도식 참석차 베이징을 비웁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방중 둘째 날인 14일 오후입니다. 또 우리 쪽에서 셋째 날 리커창 총리와 오찬 면담을 원했는데 중국 측이 힘들다고 해서 오후에 면담만 합니다. 방중 이튿날이 돼서야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8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방중 첫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하고만 이런 건가?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하고 비교는 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자금성을 통째로 비운 채 만찬 연회를 열었고 예. 둘째 날엔 천안문 광장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비우는 전례 없는 환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일정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 4일이죠? 네. 워낙 가까운 나라여서 앞서 우리 얘기해 준 이런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굳이 나흘씩이나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거나 막판에 일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예. 문 대통령의 방중 시기를 급하게 연내로 잡으려고 하다가 일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이 홀대론을 나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를 짚어보죠. 아무래도 이 사드 갈등에 대한 두 나라의 해석 차이, 즉 중국 쪽에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봉합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해석의 차이가 이 홀대론을 나오게 한 배경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를 봉인하기로 한 뒤에도 중국은 여전히 뒤끝을 보여왔습니다. 어제 방송된 중국 CCTV의 문 대통령 인터뷰에서는 앵커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카메라 앞에서 중국 시청자들에게 말해달라면서 다소 무례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첫 방중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것도 23년 만인데 이 또한 사드 갈등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홀대받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좀 당당하게 시 주석도 만나고 외교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박 대통령 영상을 소개합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각별하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장관급 인사가 나오고 경호는 한 단계 격상했고 국빈 만찬에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을 장관급인 장예수의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맞았습니다. 보통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차관급 외교부 부부장이 나오는데 격이 높아졌습니다. 대학 연설에도 부총리급 이상 인사가 배석합니다. 중국은 박 대통령에게 11억 원짜리 최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방탄 기능을 갖춘 중국제 홍취입니다. 박 대통령은 영빈관 갸오위타이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18호 총통루에 머무는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중국 측은 경호 수준도 최상급으로 높였습니다. 국빈 만찬은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큰 금색 대청에서 열렸습니다. 만찬장에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행복을 주는 사람, 고향의 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의 각별한 대접은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시도 한 몫을 했지만 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와 일치합니다. 펑여울 안에 중국 철학사를 애독하고 삼국지의 조자룡이 첫사랑의 대상이라는 박 대통령이 중국 노래 천민밀과 야래양을 부를 줄 아는 데에 대한 중국 측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관심, 또 실질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분명 중국 국민들에게 호감으로 다가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 대통령은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 상의를 입고 붉은 카페트를 밟으며 의장대를 사열했는데 붉은 바탕 위의 노란색 무늬는 중국에서 가장 귀하고 길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박 대통령은 또 만찬회장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중국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TV조선 이희정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온 박 대통령은 중국의 후한 대접받고 중국에 굽신굽신거린 문재인은 왜 하찮은 대접을 처받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보호를 달고 반문해보라. 중국 방문하기 전부터 CCTV 인터뷰 날짜를 하루 앞당기는 일방적 결정 통보를 받고도 그대로 응했던 문재인, 사드 배치 주권의 문제를 갖고서 중국어에는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기자는 문재인을 몰아붙였습니다. 13일 중국에 도착해서는 이미 시진핑은 난징으로 떠나버리고 연예인 주자연이나 불러서 기념사진이나 찍은 게 전부인 문재인 국빈 방문 중인데 신문기사는 추자연 만난 사진과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전부. 문재인이 중국 방문을 성명, 기자회견은 물론 국빈 방문의 요건인 총리 오찬도 없는 삶으로 일본 방송에서조차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진짜 국빈 방문은 바로 이런 거죠. 아시겠어요? 김미정님, 신현수님, 홍경원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